네, 안녕하세요. 끝판회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상에서 요 캔들을 잡아먹는, 이전의 캔들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서 일단 이거는 좀 긍정적인 캔들이긴 해요. 그래서 뭐 곧 마감이 되는데 13분 있다 마감이 돼서 웬만하면 이렇게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문제는 요 선을 결국 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보라색깔 EMA 200선에서 보면은 일봉이 계속 보면은 27일부터 저항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떨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리는 게 요 눌림에 대한 리테스트,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뭐가 될 수 있냐, 이게 이렇게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의 형태로 추세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캔들 모양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근데 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이동평균선을 좀 꺼놓고, 자, 여기가 이제 3월 5일이거든. 3월 5일, 그 다음에 여기는 5월 1일, 그 다음에 여기가 7월 5일, 그 다음에 여기가 8월 5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9월 3일이기 때문에 이 캔들 자체는 9월 2일 봉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월 초에 내리면서 저점을 빠르게 찍고 그 다음에 올렸던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요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그러면 저점이라면, 그럼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다 보면 9월이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넉넉하게 여러분들 그냥 9월과 10월 정도는 그냥 뭐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보면 여기도 이제 10월 중순쯤이 된 다음부터 이렇게 ETF 가짜 승인 빔 나오면서 막 이렇게 추세를 바꿨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도 보면은 이때도 보면 10월 한 중순부터 이렇게 올리면서 2020년도에도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확대를 해보면 이걸 다 끄고 봤을 때도 여기도 이제 16년도에도 보면은 10월달 정도 된 다음부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리고 2017년에도 보면은 10월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9월에는 좀 뭐 재미없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올려주면 오히려 더 기분이 좋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면 9월을 너무 기대하다가는 또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또 지지부진한 횡보를 만들면서 있는 이런 무빙이 만약에 나온다, 그럼 또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분하게 그냥 9월, 10월 동안은 내가 천천히 모아가는 달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 역시도 이렇게 하락 장악을 만들어서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 다만 이제 주봉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주봉이 여기서 이제 지켜준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얘는 또 이런 상승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은 반대로 코인은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얘는 빨리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게 좋다.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여기 저항을 받았지만 여기서 뭐 한 번 더 찍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을 때는 일단 9월은 좀 재미없을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도미넌스 마찬가지, 도미넌스도 언젠가는 이 친구도 내려갈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60%에서 61%까지 간 다음에 빵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원래 진작부터 이렇게 내가 하락 다이버전스 맞으면서 떨어져야 될 시기들이 있었는데 안 떨어진 상황에서 꾸역꾸역 계속 힘을 주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이 되면 떨어지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이때처럼 2021년처럼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엄청난 알트장을 봤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서 꾸역꾸역 안 떨어지고 있다면, 그러다 한 번 떨어질 때 제가 이거 비율을 그때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부처빔이 오기 전에 코인의 모습, 그쵸? 부처빔 오기 전에 코인도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승세기 패턴이 나오고 하락을 하고 리테스트하고 하락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부처빔 나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트장이 갑자기 한 번에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통화량도 보면은 얘가 이제 음봉이 좀 박히긴 하는데 어쨌든 요 추세를 넘었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비다가 또 금리 인하가 된다거나 하면 9월에 그럼 또 이렇게 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추세가 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유지까지 보는 도미넌스에서도 보면은 뭐 나쁘지 않게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기술적 반등의 형태로 되고 이러한 쐐기 형태가 된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빠진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오늘 좋은 글이라 가져왔는데 시장 조성자의 유일한 목표, 그러니까 운전수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을 새로운 신고점으로 보내기 전에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라. 지금 보면은 요즘에는 제가 그 트위터에서도 보면 긍정적인 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들도 의심을 할 때가 진짜 갔던 것 같다. 왜냐면 이제 23년도 9월에서 10월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어느 순간 팍 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러한 움직임들이 좀 좋은 움직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게 뭐 플랜 B가 했던 그런 모델과 되게 비슷한 건데, 보시면 이 빨간색이 뜰 때는 보면은 이 노란색과 주황색이 뜨기 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21년도에는 그 노란색이 거의 안 떴고 뒤에 떴죠. 이때가 뜨고도 부처빔 나온 거 보면 일단 주황색 정도가 와야 되는데, 옅은 주황색 정도. 근데 그게 나오기 전에 아직 빨간색의 단계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오지 않았다. 이런 수치예요. 일단은 S2F 모델로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고각 상승이 아직은 저도 안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게 저는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 이런 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원래 우리가 항상 MA100과 A200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올 뻔하면서 올라가고 나올 뻔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게 많았는데, 올 시즌이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그 다음 다시 골드크로스를 만들어내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휩소처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후에 올릴 때는 더 강력하게 올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도미넌스가 주봉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세기 패턴을 따르고 있고, 이게 조금 있으면 어쨌든 계속 위로 도달하다가 58에서 60일 정도 사이에서 도미넌스 고점이 나오고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알트를 저는 모아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는 기간들이 또 있어요. 추후에 또 오를 건데 그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여러분도 힘들고 그때도 힘들 건데, 근데 그게 내가 버티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면 사실 비트코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알트 바꾸는 게 낫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가 지금 보면은 2023년 이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높은 구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마켓캡이 오르면 가격도 올라야 되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을 뿐, 반영이 되면 다시 비트가 위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다음 랠리를 위한 숨고르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숨고르기가 6개월, 7개월 정도 계속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위로 시세 분출이 나오면 되게 크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보면은 지금의 이 시기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러한 시기들과 비슷하다. 근데 저는 어제 말씀드린 구간은 사실 이 부근이긴 해요. 근데 여기면 사실 뭐 더 좋은 거기도 하고요. 더 오를 게 더 많은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의미로 봤을 때는 얘가 추후에 이런 식으로 고각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번에 금리 인하를 막상 했을 때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것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산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금리 인하 이후에 떨어진다면 그럼 비트코인도 같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어느 정도 조금은 하고 있긴 한데, 글쎄요. 근데 비트코인의 차트나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글쎄요, 그렇게 막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9월 한 달 동안 조정을 좀 줄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만약에 준다면. 그래서 9월은 일단 재미없는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월까지는 좀 기다려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내가 잔고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제 알트 마켓캡에서는 코로나 때 데드크로스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골드크로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지금 얘를 보면은 골드크로스가 여기서 캔들 위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에 골드크로스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표 구간이 지금 여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6달 정도를 비트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뭐 씩씩씩씩 넘길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큰 이동평균선에서 골드크로스가 나고 데드크로스가 나는 거는 굉장히 큰 시그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어쨌든 됐다라는 거.
그게 당장은 내 눈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눈치를 못 채는 거지, 지나고 나면 이게 정말 큰 시그널이었구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걸 인지할 때쯤이면 이미 가격이 한참 오른 뒤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후회만 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늦은 포모가 와서 나에게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도 보면은 움직임이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단 올려줘야 돼요. 더 높이. 그래야 이게 수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요 밑에 내려갔을 때는 요 안에서 단기 수렴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샤프 비율, 리스크 대비 투자 수익이 지난해 9월 10월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지표가 오면 시장 추세가 반전되긴 했다. 그래서 강세론자들은 이 지표를 근거로 강력한 회복세를 예상하고, 약세론자들은 시장에 진입하지 마라, 그걸 권고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뭐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약세를 전망하고 회의감이 들 때쯤 비트는 항상 뒤통수를 쳤다, 좋은 의미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요즘 ETF가 좀 유출이 되고 하지만 사실 올해로 봤을 때는 너무 좋아요. 미국 ETF 25개 중에 13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상품이잖아요. 그렇다는 건 ETF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자금이 들어왔고, 그 자금이 들어온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움직임이 안 나왔다는 건 결국 나중에 이 부분이 괴리로 나타나면서 결국 키 맞추기를 할 것이다. 그 말인즉슨 유입이 이 정도 됐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 정도로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정도 오르다가 이 정도로 뭐 보합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갭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이만큼의 갭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상승을 이만큼 크게 해야 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당장 오르지 않을 시기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빗썸에서 USDT와 USDC의 거래 수수료를 한시적 무료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나중에 엄청난 김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마지막에 업비트나 빗썸으로 보내지 않을까. 그래서 프리미엄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항상 한국 투자자들은 마지막에 산다는 거. 근데 그게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